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취업 성공에 면접을 책임지고 있는 취업 스피치 강사 안정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취업 면접 완전 정복을 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까지 3가지를 봤습니다. 워밍업을 봤고요. 그다음에 실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기출 질문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질문하실 사항들이나 취업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은 어떤 질문이든지 좋으니까 저한테 이 SNS 주소로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많은 피드백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거는 가장 많았던 피드백이었고요. 두 번째 가장 많았던 피드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선생님, 각 기업별 면접 전략도 좀 알려주세요. 저는 사실 각 기업별이 면접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 그나마 조그마한 특징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조금의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그것을 또 무시하는 건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각 기업별로 이번 상반기 때에 특히나 떠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을 좀 추려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기업별 면접 전략에 대해서 역시 구조, 프레임을 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기업은 바로 여러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의 면접을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의 면접은요, 원데이 면접입니다. 아마 지금쯤은 면접이 거의 끝났겠네요. 제가 실제 컨설팅한 친구도 어저께 삼성전자 면접, 영업 마케팅 면접을 보고 왔는데 삼성전자의 면접은 원데이 면접이에요. 임원 면접, 직무 역량 면접, 창의성 면접을 하루에 봅니다. 그리고 특징은 뭐냐면 다대 1의 개인별 면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같이 들어가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답변을 어떻게 들을지 막 신경 쓰고 이런 친구들은요, 오히려 삼성전자 면접이 좋습니다. 이런 다대 1에 나 혼자 들어가는 면접을 들어가실 때는요, 그냥 속 편하게 생각하세요. 마음 편하게 토크쇼 한다. 어차피 다 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있는 것 뭐 다 얘기해 줄게. 그 대신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라디오스타에 나와서 내가 토크쇼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재미있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임원 면접부터 살펴볼게요. 임원 면접은 종합 면접입니다. 왜냐면요, 보세요. 보통 면접은 1차 면접이 실무자들이 보죠. 실무자들이 역량을 검증합니다. 그리고 2차로 올릴 때는 임원들은 보통 뭘 봅니까? 인성 면접을 보거든요.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하루에 임원 면접, 모든 면접을 다 보기 때문에 임원도 역량 부분을 체크합니다. 그래서 직무 역량 같은 경우에는요, 자소서와 이력서를 보고, 특히 삼성전자엔 뭘 쓰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들었던 수업 과목,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성적을 다 적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DS 쪽, 반도체 쪽 지원한 친구들은요, 이 부분이 어려운 과목인지 쉬운 과목인지 그 면접관들이 보면서 다 파악하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뭐 이력서의 경험들이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 임원분들도 충분히 여쭤보신다는 거예요. 즉 기존의 면접, 다른 회사의 면접처럼 임원분들이 그냥 이 친구가 이런 인성을 지녔구나라고 파악하는 것도 있지만 역량 부분도 충분히 물어볼 수 있으니까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인성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의 가치관이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나왔었던 뭐 노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뭐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원 면접은 종합 면접으로 좀 준비를 하자. 근데 최대한 편안한 상태에서 얘기를 하게 해주니까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뭐 여러분들 뭐 상담 같다. 그래서 뭐 삼촌이랑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될 겁니다. 직무 역량 면접이 사실 제일 힘들죠. 이 면접은 PT 면접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공계가 됐건 인문계가 됐건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 특히나 그 DS 쪽은 여러분들의 전공 지식을 많이 묻는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인문계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상경계열을 다 인문계라고 통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B2B 전략을 세웠다. 그렇다면 B2B 전략에 대해서 듣고 면접관이 즉흥적으로 야 B2B 전략 말고 그럼 B2C 전략을 한번 세워봐라. 이런 식의 질의응답이 오갈 수 있습니다. 즉, 이 직무 역량 면접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어주고 문제를 고르게 하죠. 문제를 고르게 하고 그 문제에 대한 풀이를 듣고 이 실무자들이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면접의 형태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공 실력, 전공 지식이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다른 쪽이라고 한다면 경험이라든지 간접적인 무엇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어필해서 구조화해서 어필하는 면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창의성 면접이죠. 창의성 면접은 정답이 없는 면접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PT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앉아서 면접관이랑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은요, 과연 네가 했던 그 답변을 얼마나 네가 창의적으로 구성하느냐에 딸린 겁니다. 그래서 그 예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그 예는 제가 조금 이따 뒤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창의성 면접은 그리고 제가 이제 친구들을 합격시킨 친구들을 보면요, 창의성 면접을 되게 잘 봤다, 그래서 합격을 했다로 연결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어요. 그냥 이 친구가 이러한 사고를 하는구나. 그리고 뭐 못 봤던 친구들도 합격을 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너무 매몰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성전자 면접에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직무 역량 면접을 위주로 중심으로 준비하고 여러분들의 이력서와 자소서 중심으로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기출을 좀 볼게요. 삼성의 보완점을 좀 제시를 해달라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정량적인 부분,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조직 문화도 있을 수 있어요. 인재상도 있을 수 있고 삼성의 조직 문화가 조금 더 창의적으로 바뀌어야 된다. 구글의 사례, 뭐 페이스북의 사례 이런 거 들면서 즉 그런 식으로 좀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회사의 수익과 사회공헌 활동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물어볼 수 있겠죠. 하지만 회사의 그 기본 전제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돈을 벌고 그래야만 또 사회공헌을 할 수 있으니까 사실 정답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말한 답에 대한 근거를 어떻게 뽑아내는지를 보겠죠. 다음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인상 깊게 들은 과목, 여기는 과목을 쓴다라고 했으니까 가장 잘했던 과목이 있네요, 못했던 과목이 있네요, 성적이 왜 그랬죠? 아니면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과목이 있네요. 이런 것들도 물어봅니다. 다음에 졸업 프로젝트가 우수한데 왜 석사 안 했어? 그렇죠. 특히나 R&D 쪽 지원하시는 분들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수 있어요. 야, 이 정도면은 학사만 하기엔 아깝다. 석사하지 그랬어. 성적도 잘 받았네. 근데 왜 회사 들어왔어? 그럼 그러게 말이에요. 저도 그럴 걸 그랬네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회사에 들어온 거니까 일을 하겠다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설비 엔지니어 선택 이유. 야, 네가 이걸 들었잖아. 그리고 네가 이 전공을 했는데 너 왜 설비 엔지니어야? 왜 연구개발 쪽으로 안 가고? 이런 식의 질문도 들어올 수 있겠죠. 즉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실제 이렇게 물어본다는 겁니다. 삼성은 조금 한 장이 더 있어요. 반도체 공정과 관련된 경험이 있는가라는 부분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다음에 이수환 아까 말씀드렸죠. 성적이 좀 부족한데 왜 그랬어? 라고 그냥 물어보는 부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야 이건 B2B 전략 오케이 B2C로 한번 꾸며보자. B2C 전략도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창의성 면접에 관련된 예예요. 10년 후에 손목 터널 증후군 환자가 갑자기 감소를 해버렸어. 왜 그런 걸까? 이런 질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키우는 맞벌이 부부들이 있어. 이 부부들을 위한 전자제품이 어떤 식으로 발전해야 되는지 그 기술을 한번 얘기를 해줘라 라고 정말 재밌잖아요. 정답은 없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창의적인 답변을 하고 어떻게 그 구성을 논리적으로 창의적으로 뽑아냈는지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면접 기출을 보시고요. 다음은 최근 이슈를 보셔야 돼요. 삼성전자의 최근 이슈는 뭡니까? 아주 해피하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사업으로만 6조 3,1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6조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기업의 매출이에요. 2016년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CU 편의점 있잖아요, BGF 리테일. 걔네들이 6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자친구들이 되게 가고 싶어하는 어디죠? 그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얘네들 매출이 거의 약 6조입니다. 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 이런 데가 매출이 6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반도체 사업으로만 6조를 벌어들였답니다. 어마어마한 회사죠. 영업이익 규모가 두 번째래요. 즉 굉장히 해피한 상황입니다. 왜? 봤더니 반도체 쪽이요. 디스플레이 쪽이 76%를 했는데 반도체 쪽이 잘 나갔던 이유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했다. 프리미엄 제품 확대에 따른 부품 사업 호조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즉 현재의 시장 상황을 알고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만 좋았어? 아니 모바일도 선방했대. 모바일도 선전했는데 갤럭시 노트 7 때문에 힘들었었어. 갤럭시 노트 7에 약 3조 5천억 원을 썼는데 갤럭시 노트 7을 대체한 게 뭐였어요? 프리미엄 폰이 없었잖아요. 그걸 중저가 스마트폰이 대처를 했대. 그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S8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쪽도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 기대할 수 있겠죠. 그럼 IM만 좋았어? IM은 2분기 때 더욱더 좋아질 것이고요. IM만 좋지 않고 C도 좋았대. 소비자 가전 쪽도 좋았다는 겁니다. 뭐 퀀텀답 TV, 셰프 컬렉션 냉장고 아무튼 다 좋았대요. 그래서 삼성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이 역대 최고치인 12조를 달성할 것이라고 예상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현재의 삼성전자의 상황, 예측되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반도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IM은 어떻게 해야 돼요? C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받게 된다면 저 정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답변을 그 안에서 구성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당 기업에 관련된 이슈는 꼭 챙기십시오. 다음 두 번째, 예전에는 삼성전자의 경쟁사 하면 LG전자였거든요. 요즘에 반도체가 워낙에 잘 나가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경쟁사 하면 자연스럽게 SK하이닉스가 먼저 떠오릅니다. SK하이닉스도 굉장히 많이 뽑죠. 어떤 면접 형태를 가지고 있냐. 얘네도 원데이 면접이에요. 하루에 면접을 다 봅니다. 얘네는 전공 면접을 보고요. 인성 면접을 보고요. 특이하게 HR 면접이라고 면접은 아니고요. 인사 담당자랑 이제 좀 가볍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면접을 봅니다. 전공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반도체 그런 공정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연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식과 실무 수행 능력을 PT 면접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친구들도 삼성전자의 DS 면접이랑 SK하이닉스의 면접이랑 보면 SK하이닉스의 면접 쪽이 조금 더 난이도는 높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SK하이닉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직무 쪽에, 지식 쪽에, 경험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아요. 인성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이죠. 그래서 임원 면접에서는 아까 삼성전자 때는 제가 말씀을 잠깐 못 드렸는데 핵심 가치, 인재상을 꼭 가지고 가셔서 대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도 역시 면접이 원데이 면접이라 임원분들이 그러한 지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여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기출문제 보면요. 제일 자신 있는 공정, 반도체 8대 공정 중에서 어느 쪽 공정에 제일 자신 있어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은 어찌됐건에 그 교대 근무가 일어나니까 야근 당연히 하겠죠. 주말 근무 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기숙사 생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정의 단계 중 어디에서 일하고 싶냐.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아닌 우리의 선택한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SK하이닉스 담당자를 하더라도 분명히 얘가 삼성전자 DS도 썼을 거거든. 그러면은 야, 왜 삼성전자가 아니라 SK로 오고 싶어? 그거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러분들 꼭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K하이닉스의 리스크는 무엇인가? 제가 뒷부분에 보여드릴 텐데요. 그럼 반도체가 좋다고 SK하이닉스가 계속 잘 나갈 거야? 뭐 리스크는 없어? 라고 하는 외적인 환경에 있어서의 리스크는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지고 가셔야 되겠죠. 이게 이슈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역시 최대 실적을 기록했대요. 삼성전자 DS가 좋았던 것처럼 SK하이닉스도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D램이랑 낸드 메모리 이쪽이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2분기 역시도 좋을 거래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그럼 하이닉스가 계속 좋을 거야? 아니, 리스크가 있답니다. 그 리스크에 관련된 이 기사예요. 하반기에는 조금 안 좋아질 수 있어. 왜냐하면 스마트폰, PC 등 완제품 수요 부진으로 D램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난 10개월간 메모리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D램 및 뭐 저런 공급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고 그다음에 올해에 인텔이 3D 낸드 메모리 양산과 캐파 증설에 나설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에 이런 위협적인 조건이 있다. 즉 무조건적으로 잘 될 거야가 아니라 이런 위협적인 요인도 있다라고 하는 걸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 부분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DS 면접을 가져갈 때도 준비하실 때도 이 부분을 갖고 가셔야 되겠죠. 하지만 또 다른 이슈도 있어요. 제한적인 공급량 증가 속에 고용량과 고성능 메모리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즉 어떤 것도 정해진 건 없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좋으면 좋은 이유, 안 좋으면 안 좋은 이유들도 다 가지고 가셔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계속 제가 얘기하는 기업 분석적인 내용인 거예요. 다음 세 번째,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어떤 면접일까요? LG전자는 1차 면접, 2차 면접, 즉 1차 면접을 통과하면요. 2차 면접으로 가는 가장 전형적인 면접의 형태를 띄우고 있습니다. 1차 면접 같은 경우에 직무 면접이에요. 직무 면접이고 역시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자소서 중심으로 직무 면접을 보고 있고요. 2차 면접은 임원분들이 보는 인성 면접입니다. 그리고 일부 특수 직무의 면접들이 또 있어요. 어떤 특수 직무냐? R&D, 소프트웨어 직군 같은 경우에는 손으로 코딩하는 이런 면접을 보고요. 영업직 같은 경우에는 합숙 면접을 갑니다. 자, 합숙 면접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합숙 면접은요, 뭘 보는 면접이냐면 여러분들의 태도를 보는 거예요. 즉 합숙 면접 가면 절대 뭐 술 먹고 놀거나 뭐 이런 MT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한계 상황으로 많이 몰아넣어요. 그리고 되게 힘든 과제들을 줘요. 잠도 안 재워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냐면 어떻게 협업하는지 그리고 얘를 정말 스트레스 상황으로 몰고 갔을 때 얘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점검하는 면접이에요. 즉 그 친구의 가장 밑바닥의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영업을 한다고 했어. 소통을 잘한다고 했는데 진짜 소통을 잘하는 애인가?
아니면 진짜 커뮤니케이션이 좋은가? 진짜 신뢰감을 주는 건가?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면접이라서 합숙 면접은 되게 힘든 면접이긴 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합숙 면접을 보고요. 면접 기출을 보시면요. LG전자가 해당 시장에 진입하는 데 어려움은 무엇이냐. 이 부분은 뭐냐면은 LG전자의 B2B로 어디로 나가야 되냐라고 했을 때 편의점 쪽으로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은 왜 편의점이냐. 그럼 편의점을 들어갈 때 우리의 어려움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어떤 전공 지식적인 어떤 시장 상황을 반영한 그런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맡았던 과제 중, 자소서에 나오는 질문이겠죠. 맡았던 과제 중에 어려운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질문이겠죠. 그 다음에 LG 제품을 파악한 후에 우리 제품의 경쟁력은 무엇이고 어떻게 팔아야 될까? 딱 번뜩 떠오르는 게 휴대폰이네요. G6 써봤죠? S8이 나왔네. 그렇다면 우리 안정용 씨는 G6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경쟁력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 주시고요. 그럼 S8보다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본인이 R&D 쪽입니다. 연구 스타일에서 뚜렷한 장점은 무엇이냐? 협업을 잘해요? 아이디어를 잘 내요? 끈기가 있어요? 아무튼 본인이 연구하면서 직접적으로 했어야만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묻는 질문이고요. 마지막으로 프로젝트 경험 제일 많이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특별히 뭐 다른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어느 기업에 가도 대단히 창의적인 뭐 삼성의 창의성 면접을 제외하고는 그런 면접들은 없다는 거고 평소에 자기소개서와 그 이력서를 바탕으로 그 준비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LG전자도 역시 해피합니다. 특히나 LG전자의 실적은요. 가전 부분이 역시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이 가장 낮은 생활가전이 결국 LG전자 실적을 이끌었고요. 2015년도에 불과했던 영업이익률이 3년 만에 최대 3배를 뛰었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 공략과 제품 차별화 노력으로 도약에 성공했다는 평가고요. 그 다음에 뭐가? G6가 G5보다 훨씬 좋은 성과를 받아서 향후 기대되고 있죠. 즉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도 그렇고 향후 실적은 다 기대가 되고 있다. 즉 해피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고 아까 SK하이닉스처럼 그렇다면 위험 요인은 없는 부분인가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찾아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안 나와서 조금 의아해하셨죠. 오늘 현대자동차가 발표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쯤 발표를 했겠네요. 현대자동차는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저는 현대자동차보다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조금 더 좋아하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거의 비슷하니까 현대모비스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도 똑같습니다. 1차 면접을 합격한 친구들이 2차 면접을 보는 그런 형태고요. 1차 면접은 실무진들이 봅니다. 실무진들이 보니까 이제 당연히 전공 지식을 PT와 토론의 이런 면접 형태로서 점검을 하고요. 2차 임원 면접인지 여러분들 외우시겠죠? 뭘 본다? 인성을 본다. 인성은 뭘 본다? 가치관을 본다. 인재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 그 다음에 무엇을? 조직 적합도를 판단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 위주로 보고요. 실제 제가 작년에 그 현대모비스 합격했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조금 많이 연구가 좀 선행되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은 현대모비스라고 하는 회사를 잘 모를 거예요. 자동차를 잘 안 몰고 다니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도 넣고 현대모비스도 넣을 텐데 특히 현대모비스에 대한 회사에 대한 정보가 좀 많이 부족해서 그냥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같고 들어갔을 때의 직무가 현대모비스에서의 플랜트와 현대자동차의 플랜트가 뭐가 다른지 그렇게 좀 직무별로 어떻게 다른지도 좀 파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또 많은 모의 면접을 하면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그런 피드백을 줘서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은 겁니다. 면접 기출 한번 볼게요. 현대모비스에 대해 알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아까 물어본다고 했잖아요. 우리 회사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안정용 씨, 삼성전자 알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해줘요. 이런 질문 안 해요. 근데 현대모비스는 되게 좋은 회사지만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으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그럼 아까 얘기했죠. 기업 분석 4가지 틀로 얘기하든지 경쟁사 분석해서 얘기하든지 그런 틀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우리 안정용 씨는 왜 현대자동차 안 가고 현대모비스 왔어요? 똑같죠? 왜 삼성전자 안 가고 SK하이닉스 왔어요? 이 질문에 대한 거는 꼭 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해본 경험 어디에나 쓰일 수 있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전공 관련 경험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봐라. 또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는 질문이고요. 프로젝트 역시 마찬가지죠. 예.
현대모비스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현대모비스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업 부분이. 모듈 부분이 있고요. 부품 판매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안 좋았어요. 모듈 부분이 부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드 여파로 현대 기아차가 안 나갔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판매가 안 됐으니까 그 속에 들어가는 현대모비스의 여러 가지 부품들, 전장 부품들도 상대적으로 매출이 떨어진 부분인 거죠. 반면 AS 부분은 좀 잘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가져가셔야 될 부분은요. 바로 물류 투자 덕분이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현대모비스가 유럽과 미국과 중국 등의 주요 거점의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은데요. 물류센터를 만들어 놓으면 무엇이 운반 보관비와 재고 자산이 줄어들면서 운영비가 다운되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어서 수익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는 가져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바로 최근 이슈입니다. 여러분들이 요즘에 자율주행차라고 하는데요. 이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거를 보통 ADAS, ADAS라고 하는데 ADAS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ADAS라고 하는데 이 ADAS 기술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BSD, 즉 차가 쭉 가야 되는데 이렇게 차선을 이탈하면은 방지 시스템이 울리거나 제자리로 오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자율주행차의 기초 기술이자 핵심 기술이에요. 그래서 현대모비스의 광고 보면 어때요? 그 K7인가요? 그 차가 그냥 그 길가를 운전자 자고 있고 쭉 가고 있잖아요. 그게 현대모비스가 그리는 자동차의 미래잖아요. 그게 현대모비스의 기술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상은 똑같은 일을 하는 곳이 만도가 있어요. 이 만도가 근데 어디에 현대자동차에 어디에 들어가냐면 EQ900이랑 그랜저 IG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차 기술은 어디 들어가냐? K5, LF 소나타 들어간대요. 지금 뭐예요? 조금 더 좋은 차가 들어가는 데가 어디예요? 만도죠. 그럼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 조금 낮을 수도 있는 그렇게 또 평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기술력을 조금 더 보완해서 향후에 우리가 현대차, 기아차의 고급 플래그십 세단까지도 우리가 포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쌍용차와 한국 GM까지도 매출처가 있대요. 즉 현대모비스는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에 너무나 좀 많이 매여 있으니까 시장을 좀 다변화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CJ그룹입니다. CJ그룹은 역시 1차 면접을 보고요. 합격하신 분들이 2차 면접을 보는 그런 형태입니다. 1차 면접은 직무 심층 면접을 봅니다. 직무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대다 형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그런 형태로서 CJ는 철저하게 자소서 중심, 그다음에 직무 중심으로 물어봅니다. 실무자들이 와서요. 면접관에 대한 교육도 많이 받아서 또 틀이 있습니다. CJ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틀에 벗어나지 않게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적혀 있는 대로 거기에 있는 경험, 거기에 있는 지식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면 되고요. 또 보고합시다라고 하는 면접이 있습니다. 보고합시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팀장님한테 어떤 과제를 받고 그 팀장님이 거기서 면접관 분이거든요. 두 분이 앉아 계실 거예요. 그분들한테 보고하면 그분들이 피드백을 줍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렇게 보완했으면 좋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다시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끼리 다시 모여서 만드는 그런 면접입니다. 예전에 PT 면접이 따로 있었는데 요즘에 보고합시다를 통해서 토론, 토의와 PT를 합친 그런 면접으로 갑니다. 2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종합 면접입니다. 즉 사전 과제를 주어져요. 1차 면접 합격하신 분들은요. 각 계열사에서 사전 과제를 줍니다. 그럼 그 사전 과제를 PT를 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간략하게 그냥 그 임원분들이 이 친구가 이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가늠할 수 있게 보고용으로 그 과제를 제시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차 면접 때는 간략하게 보고할 수 있는 용어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미지입니다. 특히나 CJ는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좀 많이 봐요. 그래서 정답을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죠. 면접에 정답이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여러분들의 눈빛과 자질과 태도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접 기출 문제 볼게요. 마케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어디에나 통용될 수 있는 질문이죠. 자신의 특별한 경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경력 많은 생산지 직원과의 트러블은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M이죠. E&M 방송 중에 마케팅이 잘 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견해를 물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물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즉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러니까 E&M군과 물류사업군은 좀 뚜렷하게 사업군이 나눠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눠지는 사업군들은 각각에 맞게 아까 제가 기사 모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최근 이슈는 제가 제당 거랑 E&M 거를 좀 준비했거든요. 제일 제당은 영업이익이 좀 감소할 것이라고 실제 발표가 났는데 좀 감소는 했더라고요. 그 이유는 가공식품이랑 바이오는 잘했는데 소재랑 생물자원은 좀 안 좋았대.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생물자원을 지원해.
그렇다면 이 소식은 가지고 가야 되겠죠. 왜? 국내 사료업인 생물자원은 인도네시아 AI 등의 이슈로 실적이 좀 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럼 또 뭐겠어요? 우리의 시장을 다변화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앤서로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쭉 보시면 가공식품, 식품 쪽이죠.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그 이유가 뭐 쭉 나오고 있고요. 다음에 E&M입니다. E&M도 좋았어요. E&M도 1분기 연결 매출액이 지난해에 비해서 25.7%, 영업이익은 무려 163%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디지털 광고 매출액, 판권 이런 것들이 잘 팔렸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 어때요? 드라마도 다 TVN에서 많이 보잖아요. 예능은 다 나영석 예능 보잖아요. 그런 식으로 CJ가 어떤 예능적인 면에서는 독보적인 지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광고 단가도 되게 많이 올라가서 CJ E&M의 매출은 되게 높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반기엔 더 좋을 거래요. 2분기 때는 광고 성수기에 진입해서 더욱더 좋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인사이트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가져가시라는 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최신 이슈를 분석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기업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면접장에 가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CJ를 봤으니까 이젠 롯데를 봐야 되겠죠. 롯데는 여러분들이 또 가장 선호하시는 롯데 백화점을 한번 볼게요. 롯데 면접은 크게 두 가지 면접이에요. 롯데는 정말 철저하게 다 가립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특강하면서 제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앞에서 지원서를 써봤는데 정말 사진도 없고요. 정말 굉장히 다 가려져 있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블라인드 지원서였고요. 면접도 그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원스톱 면접이에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 아까 삼성 면접은 원데이인데 여기 원스톱 한 방에 쫙 간다라는 면접이라서 실제 삼성 면접도 그렇고 롯데 면접을 본 친구들은요 되게 피곤합니다. 그래서 정신력이 좀 있어야 돼요. 원스톱 면접은 크게 세 가지예요. 역량 면접을 보고요. 어떤 계열사에서는 어떤 회사에서는 PT 면접을 보고요. 어떤 회사는 토론 면접을 대체하기도 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인성 면접 임원이 보죠. 역량 면접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작성한 자기소개서에 있는 경험과 지식 가지고 물어볼 거고요. PT 면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논리성을 보겠죠. 근데 롯데에서 나오는 PT 면접은요. 거의 실무자들이 해결해야 할 어떤 과제 같은 거예요. 사드발 중국 보복이 예상되는데 이걸 우리 롯데백화점은 어떻게 타개해야 됩니까? 그것에 대한 전략 방안을 만드시오라는 실제 실무자들이 고민하는 것도 즉 어떤 업황을 모르면 안 되고요. 롯데백화점에 대한 기업 분석을 못하면 안 되겠죠. 즉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원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핵심 가치, 인재상을 본다. 이제 외우시겠죠,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출 한번 볼게요. 왜 롯데백화점이야? 왜 신세계가 아니야? 왜 현대가 아니야? 왜 롯데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 되겠죠. 두 번째, 가장 입점시키고 싶은 브랜드와 그 이유. 그렇죠? 제가 영업 관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어떤 층을 맡고 싶은지. 그런 질문도 많이 물어보고 아니면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오고 싶은지도 물어보는 거죠. 다음에 타 백화점 대비 경쟁력. 지금 백화점들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식품관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또 식품에서 지금 어느 쪽으로 옮겨지고 있어요? 리빙 쪽으로 옮겨지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 롯데백화점의 지금 경쟁력이 다른 백화점 대비 갖출 수 있는 건 무엇일까? 이 질문은 꼭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은 꼭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롯데백화점의 이미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지는 뭘로? 사람으로, 유명인으로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창의적으로 일을 해본 경험. 이제 이런 질문 나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롯데백화점 최근 이슈 안 좋죠. 먼저 롯데백화점이 이 부분은 이제 좀 이전 좀 자료긴 한데 국내에서는요 아울렛, L큐브 등 전문점 중심으로 간다. 즉 롯데백화점 자체만 놓고 일반적인 백화점 그런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사동에도 가보면 L큐브 같은 매장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문점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해외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중국 상해 쇼핑몰을 위탁 운영할 거고 베트남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어떻게 할 거라고 했는데 중국발 사드 보복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최근의 사례는 무엇입니까? 롯데그룹은 이달 초부터 TF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안 오니까 가장 타격받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롯데의 자랑인 면세점이잖아요. 그래서 면세점을 어떻게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바로 면세점에 대한 시장을 다변화하겠다는 것이죠. 중국인 매출에 타격을 입었으니까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시장 다변화, 그 다음에 내국인들을 끌어모으는 데 주력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 다른 신문 기사를 보시면요. 실제 이 TF팀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사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례를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 같으면은 그럼 어떠한 전략을 세우겠는가?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우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내가 세운 전략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들이 검증받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사를 보시면서 아, 이 정도의 수준에서 현업에서 하는 게 이 정도의 수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전략도 이 정도 수준으로 맞추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얻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은 또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SPC 그룹입니다. 예, 빠질 수 없죠. SPC 그룹은요. 1차 면접을 합격하면 2차 면접을 갑니다. 그리고 3차 면접까지도 있습니다. 예, 힘들죠. 제가 작년에도 SPC 그룹 한 명 그 친구 보냈는데 정말 면접이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까다롭고 정말 아주 피를 말리게 하는 면접이었다고 해서 저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이하게 2차 때 관능 평가라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는 거죠. 단맛이라든지 짠맛이라든지 신맛이라든지 이런 맛을 평가하는 샘표 식품의 면접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SPC에서도 그런 걸 평가하는데 사실 면접이라고 하기보다는 기본적인 그런 맛을 테스트한다. 어렵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차 면접은 실무진 면접입니다. 근데 난이도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즉 그냥 SPC 자체가 사실 그렇게 큰 기업은 아닌데 대중적으로 워낙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 환상만을 보고 들어온 그렇게 지원한 친구들은 아닌가를 검증하는 단계의 면접이 좀 많이 있고요. 임원 면접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관, 그렇죠? 뭐 회사의 핵심 가치 이런 것들을 보는 인성 면접인 거고 3차 사장단 면접은 사실상 여기에서는 거의 걸러진다고 하더라고요. 즉 2차에서 걸러진 상태에서 3차 사장단 면접에서는 그냥 이렇게 큰 정말 결격사에 없으면 떨어뜨리지 않는 그런 면접의 형태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유선으로 외국어 평가를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좀 들어가기 힘든 그런 면접의 형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기출 한번 볼게요. 기출은 지원자의 뭐 땡땡 능력에 대한 뭐 예시를 들어봐라 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고요. 다음에 왜 SPC인지 왜 파리바게뜨인지 이것은 뭐겠어요? 야, 그 CJ 푸드빌도 있잖아. 그 다음에 다양한 식품 회사들이 있잖아. 근데 왜 너는 SPC야? 진짜 오고 싶은 거야? 왜 파리바게뜨야? 이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 준비해야 되겠죠. 다음에 가맹점과 직영점의 차이는 이건 가장 기본이죠. 예, 갖고 있는 가맹점과 직영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를 물어보기도 하고요. 다음에 우리 SPC가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고급화 제품을 세워놨는데 뭐 쉽게 얘기해서 그거죠. 파스쿠치라고 하는 커피숍이 있는데 그 옆에 백다방이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손님을 다 뺏어가네. 그럼 이런 때 우리 SPC 파스쿠치가 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대답도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SPC나 CJ 푸드빌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실제 아르바이트를 진행하면서 그 친구들을 정직원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를 만약에 경험한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면 답변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SPC에 대한 실적입니다. SPC는 크게 사업 부문이요. 제빵 부문, 뭐 식품 소재, 식품 유통, 프랜차이즈 부분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캐시카우인 제빵 부분은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보고요. 식품 유통 부분도 주성장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최근에 그 쉑쉑버거가 어디 분당 쪽에도 이제 오픈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좀 오픈할 것 같아요. 전 그리고 개인적으로 SPC가 참 잘하고 있다고 하는 부분은 끊임없이 좀 혁신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본인이 가지고 있고 잘하고 있으면 사실 여기서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데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새로 도입해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고 그런 이미지를 잘 유지해서 단순히 얘들이 그냥 우리는 이런 이미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좋은 이미지로 혁신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는 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칭찬해 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음에 여자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은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1차 면접을 보면 부스터가 되고요. 부스터를 지난 다음에 2차 면접이 됩니다. 부스터가 뭐냐면 한마디로 인턴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공통교육 받으시고 순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를 실습을 하세요. 그 다음에 배치 실습을 받는 겁니다. 따라서 1차 면접이 어떤 면접이 되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의 가능성을 보고 뽑는 철저한 가능성만을 보고 뽑는 면접이 되겠죠. 그래서 다대다 면접이 되겠고요. 심층 인터뷰를 합니다. 직무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마케팅을 지원하셨네요. 제가 만나는 여자 친구들은 그 여자 지원자 친구들은 100이면 100 다 마케팅 써요. 아모레 퍼시픽에. 그러니까 왜 이 직무를 지원했는지, 어떤 지식이 있어요? 어떤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에서 꼭 물어보는 게 뭐예요? 아름다움이죠.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PT 면접을 봅니다. PT 면접은 여러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한 과제, 지금 아모레 퍼시픽의 당면 과제는 뭐예요? 여기도 역시 중국발 사드 보복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그런 과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PT 면접이니까 답변을 구조화해서 얘기하는 연습을 좀 해라. 기출을 실제로 한번 볼게요. 다양한 인종의 피부를 연구할 방법은 혹시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있다면 좀 얘기를 해줘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다음에 우리 제품군이 아모레퍼시픽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군들 중에서 가장 디자인이 잘 된 브랜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가장 잘 된 매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질문들입니다. 다음에 영업의 온라인 전략은 무엇이냐, 오프라인 전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고요. 다음에 만약에 그러니까 이 질문은 제가 실제 만났던 친구들한테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지금 이 직무를 마케팅으로 지원을 했는데 마케팅 말고 다른 직무로 만약에 옮긴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다른 직무를 한다면 일단 내 직무에 대한 전문성, 그 지원 여리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회사의 결정을 따르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다음에 아모레퍼시픽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제품군을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제품 써요? 어떤 제품 좋아해요? 어떤 화장품 좋아해요? 그것에 대한 제품군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철저하게 진짜 얘가 화장품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해서 들어왔는지 아니면 진짜 연구하고 싶어서 들어왔는지 우리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A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자체적으로 필터링하는 그런 질문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최근 이슈를 볼게요. 아모레퍼시픽 중저가 화장품 제품군에 대한 뚜렷한 전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프리미엄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는 아리따움이나 브랜드숍에서도 벗어나서 신규 판로를 개척해야 된다라고 한다. 즉 위기가 두 개가 있는 거죠. 중저가 제품이 약해라고 하는 부분, 그다음 무엇입니까? 중국이 사드 보복했어. 어떻게 할래?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국내 사업의 부진인 이유는 프리미엄군, 이 부분이 바로 면세점을 제외한 백화점, 할인점, 로드숍 등이 채널이 역성장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옷도 그렇지만 화장품도 거의 매장 가서 안 사시잖아요. 다 온라인으로 사시잖아요. 근데 또 오프라인 채널에서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헬스 앤 뷰티 스토어, 올리브영의 공세가 너무나 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전략을 조금 더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화장품 소비가 색조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고요. 합리적 소비자가 자리 잡으면서 더 이상 AP라고 무조건 사주지는 않는다. 그다음에 AP가 만든 매장이라고 무조건 가주지 않는다. 다양성에 대한 것들을 좀 인정하고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화그룹이에요. 한화그룹은 우리 여자 지원자들은 거의 좀 관심이 없을 것 같고요. 남자 지원자분들, 특히나 이공계 지원자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하나면접도 1차 면접을 보고요. 합격하신 분들이 2차 면접을 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특이하게 근데 하나에는 인적성이 없어요. 그래서 인적성을 안 걸러내기 때문에 면접에서 실무진들이 1차 면접 볼 때 인성과 적성을 이제 점검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거에 관련된 그 진단지가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러한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럼 실무진이 보는 역량 면접, 이 부분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원이 보는 인성 면접도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요. 인사 담당자 한 분이랑 실무 담당자 한 분이 오셔가지고 면접을 보시고요. 직무 적합성에 관련해서 이공계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PT 면접을 보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들을 보는데 주로 전공 과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왜 이런 성적을 냈냐, 이 과목을 왜 들었냐라고 하는 질문이 주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 기출을 보면요. 다툼이 일어날 때 제지하는 방법은 이라고 해서 보통 이쪽에 관련된 직무들은 거의 다 협업해야 되고 협력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근데 본인만의 특별한 강점은 사실 뭐 그렇게 특별한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당 부서에 지원한 동기는 무엇이냐. 그 다음에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아는가. 한화가 기계가 있고요. 방산 쪽이 있잖아요. 특히나 방산은 관심을 갖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물어볼 수 있겠죠. 우리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요? 우리 회사에서 만든 제품 알아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기업 분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한화그룹이지만 소비재 기업이 아니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회사 분석, 기업 분석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방위산업 계속 얘기했잖아요. 한화하면 방위산업이거든요. LIG 넥스원이랑 마찬가지로. 그 방위산업에 대한 관심도를 역시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이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최근 이슈는 보면 한화 쪽이 토탈 종합화학, 테크윈, 시스템 등이 모두 흑자를 잃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테크인, 시스템 등 방산 부분의 실적이 되게 급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기사에서는 방산 부분을 이렇게 분리해서 계열사로 만든다라고 하는 기사까지도 제가 접한 것 같습니다. 그 소식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테크인이 왜 좋았냐? K9 자주포 수출. 저도 포병 출신이어서 자주포를 제가 제대할 때쯤에 K9 자주포가 뭐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이미 나와서 이 수출까지 하고 있네요. 즉 이런 식으로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 성장이 되게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K9 자주포를 노르웨이, 이집트, 터키 등으로 다각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고 또 석유화학 쪽도 이렇게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머리를 좀 할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거는 뭐냐면 이 기업은 이렇게 준비해, 이 기업은 뭐 이렇게 준비해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요.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무진들이 보는 면접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실무진들이 뭐를 점검한다? 거의 역량을 많이 점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보통 실무진의 역량 면접 형태는 어떤 형태가 많다? PT 면접의 형태가 많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구조화하는 연습을 해서 구조화해서 조직을 잘 짜서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량적으로 좀 어필했으면 좋겠어요. 즉 1차 면접에서는요. 일할 수 있는 직원을 좀 뽑는다는 느낌으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면접은 어땠어요? 2차 면접은 임원 면접이었죠. 임원 면접이었고 바로 인성 면접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 중심으로 요즘은 또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질의 면접의 형태로 가고 있다. 그래서 또 정성적으로 어필해야 된다. 즉 제가 계속적으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내가 답변하는 내용의 퀄리티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답변을 하는 나의 자질, 나의 태도, 나의 눈빛, 나의 인상 이런 것들까지도 좀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혁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많이 어렵게 받아들이고 있어서 혁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어봅니다. 당신에게 에버랜드란? 여러분 에버랜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버랜드는 놀이공원이다? 놀이공원일까요? 에버랜드는 진로 설정 학습 현장 학습장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에버랜드가 최근에 감성, 직업, 안전 등의 3가지 테마에 관련된 무료 체험 학습 프로그램을 만들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에버랜드는 놀러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곳이었는데 이제 이곳에 가면 뭘 할 수 있다고요? 나의 진로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당연히 이제 에버랜드는 단순한 놀이동산 테마파크가 아니라 진로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라고 기업이 혁신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당신에게 스피드메이트란 타이어 바꾸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스피드메이트란 차 정비소잖아요. 그래서 차 정비하는 곳 아닌가요? 당신에게 그렇다면 T스테이션이란 무엇이냐? 이건 타이어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바뀌었답니다. 스피드메이트가요. 타이어 팀을 신설했대요. 그래서 어차피 정비하러 오면 타이어까지 교환하니까 야, 이제 타이어 쇼핑도 스피드메이트에서 해. 재밌어요. T스테이션은 뭐합니까? 사람들이 타이어를 바꾸러 오네? 자연스럽게 정비에 관심을 갖네. 그러니까 경정비 사업도 하자. 즉 경정비 업체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부분은 이거랑 똑같아요. 여러분들 올리브영이 점점 뭘 팔고 있어요? 편의점에 관련된 물품들을 팔고 있죠. 편의점을 뭘 팔고 있습니까? 점점 화장품을 팔고 있어요. 오늘자 기사에는요. CU 편의점에서 미미박스라고 화장품 그거 있잖아요. 그거랑 같이 결합된 화장품 세트가 나온대요. 점점 화장품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대요. 이제 예전엔 올리브영, 편의점, T스테이션, 그다음에 스피드메이트 나눠졌는데 이제 점점 융합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혁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하이마트란? 저에게 하이마트는요. 전자제품 전문점입니다. 근데 저에게 하이마트란 바로 홈케어 서비스하는 곳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이마트가 물건을 팔았던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직접 집으로 가서 배관 청소해주고 소비자가 혼자 하기 힘든 일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준대요. 그렇게 해서 삶의 질을 높여주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람들한테 더 이상 전자제품만 팔아서는 안 돼. 우리는 전자제품을 팔고 사람들이 그걸 쓸 때 힘들어하는 모든 점들을 해결해주는 스마트 홈 서비스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또 역시 혁신을 했다는 것이죠. 당신에게 커피 전문점이란 당연히 커피 마시는 곳 아니에요? 근데 커피 전문점이 바로 식당이 됐다고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즘에 바쁜 직장인, 학생들의 식탁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이파이가 잘 되고 요즘에 긴 테이블이 많잖아요. 즉 나만이 작업하는 공간, 그 안에서 사물을 보거나 공부하거나 독서할 수 있는 점점 식당화되고 있다. 그래서 커피 전문점이 점점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단순히 커피를 파는 곳에서 식당으로 진화하고 있다로 얘기할 수 있고요. 마지막입니다.
당신에게 배송이란, 배송은 뭐예요? 빨리 받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빨리 받으면 좋지만 감동까지도 전달하는 것입니다. 즉, 더한섬닷컴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그냥 주지 않습니다. 꼼꼼하게 포장해서 준대요. SI빌리지닷컴 신세계 인터내셔널은요, 더스트팩 포장하고요. 이마트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만한 상자에 안녕히 다녀오셨어요 라고 하는 그런 포장. 그 다음에 GS 홈쇼핑에는요, 프리미엄 상품에는 전담 배송원이 있다고 합니다. 즉, 이렇게 단순한 배송을 뛰어넘어서 소비자를 감동시킬 수 있게 기업들이 혁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혁신의 사례들은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존의 개선점을 발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경험을 얘기하라고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고 할 때도 그냥 무에서 생각하지 말고요. 기존에 어떤 것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별 면접 전략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특히나 팁, 여러분들에게 혁신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질문들은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 SNS, 제 SNS 주소로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또 여러분들한테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면접 시즌 시작됐고요. 이제 여러분 열심히 달리셔야 됩니다. 남은 시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셔서요,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